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한 정신건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없는 삶,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과 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스트레스 없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정신건강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단계 중에서 정신건강만큼 행복한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될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게 없겠죠. 근데 정신건강을 얘기하자면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건강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서 원시 시대 때부터 있어 왔죠. 실질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현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신 분은 이 화면에 있는 이 맥길대 내분비과 의사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분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생쥐 실험에서부터서 뭔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처음에 명명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증후군으로부터 출발해서 뭔가 이상 반응에 대해서 규명을 했었죠. 생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를 하는데 이 생쥐들이 엄청나게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이 스트레스를 규명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증상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박수가 올라가고 또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뭔가 우리가 흥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성인들만이 아니고 아동들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있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스트레스다. 그리고 정말로 아동만이 아니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로 스트레스의 본질이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내분비계의 변화에 의한 활성화가 되는 것들,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부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의 강화부터 시작해서 면역력에 문제까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무지막지하죠. 활성산소도 뿜어내고 그리고 칼슘을 다량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피가 탁해지고 정말로 소화기능, 장 그리고 살, 비만 문제까지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정말로 만병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28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정말로 잘 다스려지고 정말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올까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원시 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분비,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정의를 내려보면은
신체나 정신의 균형이 위협받는 상태, 다시 얘기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트려진 상태가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말로 안 받고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알아채고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예,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서부터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또 원시대 때부터 있었던 스트레스인데 그게 그대로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압력밥솥의 압력처럼 이 압력밥솥에 밥을 맛있게 지어주는 것의 하나의 작용이지만 그 압력이 과하게 넘쳤을 때는 화면처럼 터지게 돼 있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우리에게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뒀을 때는 압력솥처럼 이렇게 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선조들께서는 이 넘침을 견제하면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계영배라고 하는 것을 곁에 두고 절제미약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영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계영배는 일명 넘치지 않는 잔입니다. 넘치지 않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술을 따르게 되면은 이 70% 이상의 술이 넘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잔입니다. 우리 이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선비들께서 절제미약을 항시 이 계영배를 옆에 두고 절제미약을 자신을 다루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그런 활용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요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요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 가족관계, 또 또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회사의 상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또 많습니다. 일의 과중한 업무의 양, 그리고 또 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를 또 스트레스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또 개인 신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대별해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바깥에서 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요인, 내 안에서 나오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들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런 스트레스들이 정말로 만병의 근원이고 정말로 나쁜 스트레스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만병의 근원이고 많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고 힘듦을 안겨주는 것이 또 스트레스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예. 좋은 스트레스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우리가 압력밥솥에 압력이 없으면은 밥이 제대로 안 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적절하게 예열시켜주는 좋은 작용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 정말로 흥분되고 또 좋은 내가 성과를 얻었을 때 사장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내가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은 또 엄청난 또 마치고 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서 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쁜 스트레스는 정말로 나를 더 병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밖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어떤 분은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비가 왔을 때 감성에 좋고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같은 외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나쁜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기억장치에 들어가 있는 많은 비에 대한 프레임, 기억의 프레임들이 비가 왔을 때 벌써 나를 어느 쪽으로 유도할 것인지, 좋은 스트레스 쪽으로 유도할 것인지, 나쁜 스트레스 쪽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는 자동적 사고 또는 인지에 대한 기억에 의한 인지의 판단, 나도 모르게 그만 이미 나의 머리보다는 가슴에서 먼저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매우 주의 깊게 보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TD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분이 좋은 스트레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나쁜 스트레스 쪽에만 생각을 두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거에 연연을 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신 게 8년간 3만 명의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적을 했냐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들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분들의 생각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를 얻었냐면은 두 가지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은 역시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라고 하는 결론 하나를 냈고, 두 번째 결론은 스트레스가 나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었고, 스트레스가 나에게 많은 힘든 과정을, 나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만으로도 건강을 실질적으로 해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게 How to make stress your friend. 스트레스를 친구처럼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친구처럼 만들까? 이것이 좋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쁘지만 않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벌써 부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어떻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좋은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주로 쓰고 있는 요구 통제 모형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 맨 아래가 스트레스의 위험 상황이죠. 그리고 왼쪽 위가 낮은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요구 상황이고,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것은 결정권 및 통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낮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구사항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권이나 통제권을 높이는 것이 이 스트레스 상황을 낮추는 가장 지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낮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기 위한 키워드 하나는, 자, 요구 상황을 낮추자. 그리고 결정권, 통제권을 높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 이거죠.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완벽을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완벽주의를 바랍니다. 내가 완벽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완벽으로 가는 과정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것으로 내가 좋게 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완벽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나를 질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로 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심리학자 중에서 아들러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융과 함께, 자, 현대 심리학에서 3대 거장이라 그러죠. 이 아들러는 부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너무 높은 목적에 대해 줬어요. 그리고 경직된 생활 양식,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행동 목적을 인식하고 행동 패턴을 바꾸며 새로운 선택을 해서 건설적인 목적을 지향하도록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죠. 미움받을 용기. 뭐 그게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많은 내용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아들러가 벌써 이분이 활동했던 이 시점이 1890년대부터 뭐 1900년대 초반인데 벌써 100년 이상의 정말로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위로를 던져봤던 분이죠. 이분이 그러면은 새로운 목적과 우리가 건설 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추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적인 면을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3단계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결정권을 우리가 많이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스톱 관리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먼저 좀 멈춰 봅시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스트레스 상황이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옵션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좀 선택을 해보자. 거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자산들이 많이 있거든. 나의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게 되면은 이 자산들이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고 내가 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옵션들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좋은 스트레스로 나를 유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은 저만 했던 게 아니고 스트레스 어벤져스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이게 과거에 KBS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어벤져스라고 그래서, 이때 정말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들의 특징을 발견해 보니 이분들의 상황들이 정말로 이 스톱 관리법,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적극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본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정신건강, 멘탈,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스트레스와 함께 가는 것이다. 어떻게?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어서 가는 방법은 이 얘기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내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다운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했을 때 그 반응의 결과는 결코 긍정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와 악수를 맺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만의 꽃을 피웠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스트레스를 만들어가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정신건강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